어떻게 하면 날 잡을 수 있을까?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나인 퍼즐 보고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장면으로 요약해보면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에피 1에서 4에 있는 말꼬랑지부터 보시면 너무 잘 그렸죠. 그만큼 드라마 초반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얼만큼 몰입해서 볼 수 있는가인데요. 솔직히 이 드라마 1, 6화까진 고트였습니다. 원래 재미없는 거 보면 스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음 화가 막 궁금하고 화장실 갈 때도 대사 하나 안 놓치려고 일시정지 누르면서 갔다 올 정도였죠. 그만큼 초중반은 드라마의 미장센도 그렇고 받쳐주는 연출도 훌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점차 범인이 밝혀지는 7, 9화 에피소드부터 살짝 긴장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마지막 회차는 용두 3위로 마무리되었죠. 네, 일단 아쉬운 점이 여러 개 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뿌려놓은 떡밥들이 전혀 회수가 안 된 부분. 두 번째, 산으로 가버린 주인공들의 역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어떻게 범인이 피해자들을 죽였는지 살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코난 애니메이션도 고작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사람이 죽고 범인이 밝혀지며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추리 과정까지 다 나오는데 이 드라마는 11화 동안 그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진짜 추리물이라는 장르에서 어떻게가 없으면 단팥 없는 단팥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단 범인은 이나가 심리상담을 받던 이승주였는데 대체 정신과 여의사인 이 인물이 전직 경찰 포함 성별 가리지 않고 증거도 없이 어떻게 한 방에 깔끔하게 다 죽인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뭐 길 가다 데스노트 주었겠지 라는 답변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승주가 MI6 요원이거나 초능력자라는 썰까지 돌고 있을 정도니까요. 여하튼 드라마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자세한 리뷰는 뒤에 가서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사건 현장에 누워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이고 퍼즐 시그니처. 이후 퍼즐을 쥐고 있던 이 친구가 집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합니다. 네, 이 친구는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배우 김다미가 연기하는 윤이나입니다. 과학수사과 범죄분석팀의 프로파일러인 이나는 같은 건물 사람들이 몇 층에서 근무하는지 전부 기억할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지만 유독 예전 살인 현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에 한샘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편리한 대답이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당신 떠오르지 않거나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살인 현장을 경험한 그 사건은 큰 충격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엔 이 1, 6화가 재밌었던 이유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대장 두 형님부터 최산, 양정호, 김한샘, 정신과 듀오들이나 심지어는 본인까지 용의선상에 올려져 있기에 뒤에 어떤 반전이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후 이나가 삼촌 살해 현장에서 본인이 범인과 마주쳤다는 걸 기억해내고 그때부턴 의심을 지우며 한샘과 함께 범인을 찾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 이나 역을 맡았던 김다미 배우의 연기가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가가 있었죠. 저도 일화 볼 때는 좀 오버스럽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같이 셨자. 하지만 드라마를 보다 보니 이 윤이나라는 캐릭터가 살인사건 이후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턴 좀 독특한 성격이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김다미 배우가 여기까지 생각하며 제대로 연기를 했구나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윤이나 은근 귀여움. 이나의 마음이나 정신이 어린아이 같은 그때에 멈춰져 있지 않을까. 저도 저에 대한 의심들을 계속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손석구가 연기하는 한샘입니다. 아직도 윤이나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해요. 네, 한샘이 목에 달고 있는 명찰을 보면 그의 직업이 경찰임을 알 수 있죠. 여기 한샘은 서울 한강경찰서 강력 2팀 형사로 느슨해 보이지만 집요함과 날카로움을 가진 엘리트 경찰로 등장합니다. 네, 이 한샘도 이나의 삼촌이 살해당한 날 사건 현장을 같이 둘러봤었고 이나를 용의자라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나가 유일한 목격자임에도 그날의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죠. 처음 경찰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미해결 사건으로 남은 윤동훈 총경 살인 사건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사건에 집착을 갖고 범인을 잡고 싶어 해요. 일단 이후 이나에 대한 의심을 풀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한 팀이 되어 살인사건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범인의 정체는 햇볕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자 이나와 상담을 진행했던 이승주로 드러나죠.
사실 더원시티가 건설된 자리에는 20년 전 신동아 시장이 있었는데요. 결국 힘을 가진 여러 명의 주도 아래 신동아 시장은 불법적으로 철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승주의 엄마 남숙이 화재에 휘말려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승주의 목적은 그 당시 사건의 복수였으며, 이 퍼즐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은 전부 더원시티 관련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나인 퍼즐 결말과 해석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사람을 죽여서 사람 살 곳을 만들지? 그렇게 승주 본인은 모든 복수를 끝낸 뒤 드림랜드에서 스스로 불에 타 죽으며 시꺼멓던 퍼즐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아마 자살을 한 이유는 자기가 저지른 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자 했던 것처럼 보이죠. 특히 죽기 전 이승주의 마지막 대사, 왜 사람을 죽여 사람 사는 곳을 만들지? 라는 말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 재개발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번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해요. 그렇게 승주의 죽음 이후 이나는 프로파일러직을 관두려 하죠. 하지만 마지막 한샘이 맡은 사건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나, 또 다른 퍼즐이 도착했음을 알리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네, 이번 작품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은 이번 나인 퍼즐의 결말에 대해 시리즈 작품이고 시즌제로 갈 가능성을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열린 결말로 연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번 나인 퍼즐이 무빙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한국 콘텐츠 2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을 한 만큼 시즌2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말씀드렸듯 시즌1은 마지막에 풀지 못한 의문점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그런 떡밥들 중 하나는 이나가 고등학생 때 옥상에서 본 남자의 정체나 혹은 룸메이트에게 네가 내 알리바이야 라고 말한 건 계속해서 한샘이 이나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였지만 결국 왜 말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끝났죠. 또 개연성이 부족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처음 말씀드렸듯 어떻게 이승주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과정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두 번째, 이승주가 어떻게 강치목의 토막난 부위를 알아냈는가에 대한 방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야밤에 이승주가 호수를 가서 가라앉은 캐리어 위치를 알아낸 다음 그걸 혼자 끌어올려서 시체를 확인하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여하튼 세 번째, 어린 승주와 어머니가 헤어진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납치당한 것도 아니고 놀이동산에서 미아가 된 거였죠. 그런데 7살이 엄마 이름도 모르고 가게 이름도 몰라. 그래서 보육원에 갔는데 그랬던 애가 독학으로 의대를 갔네요. 심지어 7살 애를 잃어버린 엄마는 애가 가게에 올 거야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아니 승주도 놀이공원 자주 오더만 거기 서 있었으면 둘이 한 번은 만났겠네. 심지어 그 와중에 보육원 출신인데 서울에서 제일 비싼 곳에 병원도 차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 투성이긴 하네요. 네, 사실 마지막에 아쉬운 점은 너무 많지만 그만큼 9화까지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기에 이렇게 앞에 못 푼 떡밥이나 내용들까지 다 생각나는 것 같고요. 제발 제대로 보완해가지고 시즌2 나오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나인 퍼즐 비하인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매드무비였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